안녕하세요. 위클리 비굴 TV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한국형 핵잠수함입니다. 지난 2003년 6월 2일 조영길 당시 국방부 장관은 고 노무현 대통령에게 핵추진 잠수함 건조 계획을 보고했습니다. 조 전 장관의 계획은 프랑스 핵잠수함 바라쿠다급을 모델로 한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 3척을 2020년 전에 실전 배치하는 것이었습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은 조 장관의 보고를 흔쾌히 승인했습니다. 최초의 한국형 핵잠수함 개발 사업은 이렇게 대통령에게 보고한 날짜를 따서 362 사업이라고 명명돼 비밀리에 착수됐습니다. 계획대로라면 우리 해군은 벌써 핵잠수함 2척을 확보했겠지만 아쉽게도 362 사업은 1년여 만에 종료됐습니다. 그 이유가 황당하게도 비밀 사업이었는데 한 언론의 보도로 외부에 노출됐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포기하나 싶었던 핵잠수함 사업은 지난 2015년 한미 원자력 협정이 개정되면서 핵잠수함 개발의 길이 다시 한번 열렸습니다. 사실 우리 군은 오래전부터 핵잠수함 개발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북한뿐 아니라 동북아 국가들에게도 치명적인 위협이 되는 압도적인 무기체계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지난 2016년 8월 북한이 2차 SLBM 발사에 사실상 성공하면서 한국이 핵잠수함을 보유해야 한다는 의견은 선택에서 이제는 필수로 바뀌고 있습니다. SLBM의 무서운 점은 바로 발사 원점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에 있는데 때문에 일반적인 탐지 전력으로는 SLBM을 완전히 탐지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적의 SLBM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핵 잠수함을 보유하여 적 잠수함을 탐지하고 추적해서 발사 원점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SLBM을 막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핵 잠수함을 항구 근처에 매복시켰다가 SLBM 탑재 잠수함이 출항할 때부터 미행하는 것인데 이런 임무는 재래식 잠수함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오로지 핵 잠수함만 할 수 있는 능력인 것입니다. 또한 중국은 핵 추진 잠수함뿐만 아니라 핵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전략 핵 잠수함도 건조했습니다. 성능면에서 떨어지긴 하지만 우리 해군이 3000톤급을 보유할 때쯤이면 제법 안정적인 전략 핵잠수함을 보유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본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미 잠수함에 탑재해도 손색 없을 소형 원자로를 개발해서 수상함에 집어넣었습니다. 4000톤급의 소류급 잠수함은 언제든 핵잠수함으로 변신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SLBM과 핵무장 등 비대칭 전력의 혈안입니다. 이것이 동부아시아의 현 상황인 것이며 한국의 핵잠수함의 필요성입니다. 현 정권이 들어서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자주국방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송영무 전 국방장관의 경우 재임기간 내 핵잠수함 도입이 어려울 경우 누가 후임자가 되든 관련 사업을 되돌리기 어려울 만큼 진행시켜 반드시 도입을 못 받겠다고 할 정도로 표현하기도 할 만큼 핵잠수함의 도입은 필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에 한국의 핵잠수함 도입에 대한 방식과 남아있는 과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해외 도입 방식입니다. 우리나라가 해외 도입을 추진할 경우 생각할 수 있는 옵션은 프랑스의 바라쿠다급 핵잠수함 뿐입니다. 미국과 영국 아니면 러시아의 핵잠수함은 안 되는 것이냐고 반문할 수도 있는데 우선 영국의 경우 수출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설계의 핵잠수함이고 사용하는 원자로의 우라늄 농축도가 95%이므로 도입 불가능으로 단정 짓는 것이 맞다고 보이며 미국의 경우 버지니아급 혹은 아스튜트급도 도입할 수 있지만 이도 우라늄 농축이 90%이므로 20% 수준의 원자로로 교체해야 하는 막대한 비용이 드는 작업을 거쳐야 하며 사실 미국이 판매를 승인할지도 의문입니다. 미국의 경우 핵잠수함의 수출 실적이 아예 없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제 잠수함의 경우 해군이 과거 불공사업 때도 강력하게 반발했듯이 안정성 문제나 운영 문제 및 후속 군수 지원에서 전혀 호환되지 못하기 때문에 고려 대상에서 당연히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남은 대안은 프랑스인데 프랑스의 원잠은 농축률 20% 이하의 핵연료를 사용하여 연료 수급의 용이함과 한미 원자력 협정 위배 논란을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프랑스도 핵잠수함 개발 초기 단계에서 미국과 영국처럼 고농축 핵연료를 사용하는 핵잠수함을 고려했지만 원자력 발전소에서 사용하는 상업용 핵연료를 사용할 수 있다는 용이성과 해외 수출 가능성을 고려하여 저농축 핵연료를 사용하는 핵잠수함을 건조하기로 선택하였습니다. 그리고 브라질과 호주에 쉬프랑스급을 베이스로 하는 잠수함을 수출하는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참고로 브라질은 핵잠수함 개발 초기 단계에서 사용되는 핵연료를 농축률 20% 이하로 설정함으로써 원잠 건조에 따른 국제사회 논란을 피해간 사례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미국과 협상을 통해 한미 원자력 협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나라도 우라늄을 20% 이하로 농축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기서 20% 농축 우라늄은 핵 잠수함의 동력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한계선입니다. 두 번째로 자체 개발입니다. 자체 개발의 경우 우라늄 농축 이슈도 자연스럽게 해결되고 한국 해군에 필요한 사항들을 설계 시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이점이 많습니다. 여기서 장보고 3급 사업을 한번 엿보겠습니다. 최초로 잠수함 설계와 건조 모두 우리 기술이 적용되는 장보고 3급 사업이 완료되면 핵 잠수함 선체도 개발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장보고 3 사업은 2020년대 3,000톤급 잠수함 9척을 건조하는 해군 최대의 프로젝트입니다. 현재 1번에서 6번함의 동력 체계는 디젤로 결정됐지만 7번에서 9번함의 동력 체계는 미정입니다. 이는 한국의 핵잠수함 개발에 대한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게다가 2019년 2월 쇠빙선 등 선박용 원자로 개발을 장기과제로 추진하겠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정부는 원자력 융복합 핵심 기술 개발에 2019년 4월부터 2022년 말까지 총 4년간의 연구기간을 정하고 27억 6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는데요. 원자력 쇠빙선 개발을 주관하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은 10년 정도 개발하면 러시아 같은 원자력 쇠빙선 건조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한국은 여기서 스마트 P 원자로를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 기술을 통해 한국형 핵잠수함의 도입이 얼마든지 가능한 것입니다. 러시아의 경우를 보면 구소련 당시 핵추진 항공모함을 개발하기 전 9대의 원자력 쇠빙선을 건조한 바 있는데 이는 핵추진 항모 개발을 위한 기술 습득으로 쇠빙선을 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 해군의 경우 핵잠수함 도입 추진 시 VLS에 대한 요구를 반드시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프랑스 바라쿠다급의 경우 수직 발사대가 없으며 미국은 판매 안 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자체 개발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아무래도 민감한 핵 연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넘어야 할 과제들이 있습니다. 핵 연료의 경우 수입이 사실상 어렵고 그러면 결국 핵 연료 공급은 독자적인 우라늄 농축이 그나마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원자력 협정에 관한 미국과의 외교적인 후속 조치, 그리고 관련 시설의 신규 확충 등을 위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2015년 한미 원자력 협정에서 20% 이하의 저농도 우라늄 농축을 미국의 허가가 있을 경우 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한미 원자력 협정의 개편으로 우라늄을 20%까지 농축이 가능해지면서 연료에 대한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의 실마리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른 문제점은 한국에는 핵 재처리 시설이 없습니다. 농축도에 의거하여 운영 주기가 결정되는 현실상 한국형 핵잠수함은 퇴역 전에 원자로를 다시 교체해야 하는데 그때 드는 비용과 원자로 재처리와 폐기 문제가 해결이 안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도입하게 될 핵잠수함은 우라늄 농축이 20%대이기 때문에 결국 핵잠수함의 원자로를 교체해야 하는데 이때 필요한 재처리 시설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혹자들은 한번 핵잠수함이 가동하면 그래도 10년은 쓸 수 있으니 개발 후에 방안을 모색하는 방법도 있다고는 하지만 이는 핵물질을 다루는 굉장히 민감한 상황이기 때문에 핵잠수함의 운영 조건을 모두 갖추고 시작하는 게 100번도 더 타당할 것입니다. 또한 국제적인 정치 문제도 남아 있습니다. 미국은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중국, 러시아, 일본이 한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개발하는 것을 용인할 이유가 없습니다. 심지어 강력한 반대 간섭의 가능성까지 높습니다. 하지만 한국형 핵 잠수함은 핵탄두를 탑재하지 않는, 즉 추진 체계만 핵 연료를 사용하는 잠수함이므로 중국, 러시아 등이 이미 핵 추진 잠수함에 핵탄두까지 탑재한 마당에 반대하는 논리가 매우 모순입니다. 결국 미국의 용인하에 한국이 밀어붙인다면 더 이상의 간섭은 불가능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게다가 NPT와도 아무런 관계가 없어 반대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현 국제 정세상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한국형 핵잠수함 사업을 세상에 드러내 추진하기에는 민감한 사항들이 많습니다. 정확히 공개된 계획과 추진 사항들을 알기 매우 어려우며 아마도 관련 당국이 비밀리에 추진하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여러 정황상 도입보다는 독자 개발에 무게가 실리며 필요하면 기술 지원을 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찌되었든 핵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종 제재와 많은 문제점들이 나오겠지만 핵 잠수함은 해군 전력에 정점을 찍는 전략 무기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한국에 배치가 완료된다면 동북아시아에서 한국의 해군 전력은 굉장히 골치 아픈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부족했던 전력들을 단숨에 따라잡을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기 때문에 그 필요성은 두말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잘 극복해 대한민국 해군도 핵잠수함을 보유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위클리 비굴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